안녕하십니까. 경북대병원 혈관외과 허승입니다. 오늘은 경동맥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으로 목에 초음파를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빨리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네요. 평소에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도 끊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목동맥이 70% 정도 좁아졌다고 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닭가에서 동맥염에 의해서 동맥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암 치료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 후 발생되는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죽상경화성 동맥병변입니다. 줄여서 이야기해서 죽상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죽상반이 잘 생기는 곳은 이제 다른 말초 동맥 질환과 마찬가지로 큰 동맥의 분기부에 많이 생깁니다. 이 분지되는 부위에 혈류가 이렇게 와류가 생기고 혈관벽에 손상이 받거나 이래 되면은 동맥벽이 비유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성지방이 침착되게 되면은 죽상반의 코아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경동맥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경미한 정도의 경동맥 협착증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모든 죽상경화성 병변이 이제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게 되고 동맥벽이 비유가 되면은 이제 죽상반이 커지게 됩니다. 죽상반이 커지게 되면은 이 중심 부위에 혈류가 가지 않게 되면은 이 죽상반이 괴사가 되게 되고 그 괴사된 부위에 혈액이 이제 침착이 돼서 괴사된 조직과 응고된 혈액이 이제 뇌로 떨어져 나가서 색전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체 내강의 동맥 내강의 70% 이상이 좁아진다든지 안 그러면 죽상반의 형태가 아주 이게 단단하지 못하고 약해서 잘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로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적 동맥 내막 절제술이 있고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로는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액의 응고를 좀 방해하는 항혈소판 제제와 그리고 죽상반을 안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동맥 내막 절제술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경동맥을 노출시키고 경동맥에 절개를 가해서 그 경동맥 안쪽의 죽상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혈관내 치료는 사타구니 동맥을 천자해서 도관을 좁아진 경동맥 죽상반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좁아진 내강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혈관질환 전문의들의 모임 대한혈관외과학회에서 만드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편을 보고 계십니다. 동맥 내막 절제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은 모두 치료에 따라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환을 치료할 때는 항상 치료에 따른 합병증과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렇게 저울질해야 되는데요. 치료에 대한 이득이 합병증보다 적다면은 치료를 시행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경동맥 수술이 비교적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이 적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환자가 전신질환을 많이 동반하고 있고 특히 심장질환이라든지 마취가 어려울 정도의 폐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이 많을 수 있고 국소적으로도 출혈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 병변의 위치가 높아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술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텐트 삽입술이 많이 발전을 하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결과를 고찰해 보면 경동맥 내막절제술이 스텐트 삽입술보다는 장기적인 효과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술식 모두 그 뇌졸중 예방의 효과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최선의 약물 치료로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경동맥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안감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